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얼마 전 확정 판결이 난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징역 5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백현동 비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인허가를 해줬다라고 한 부분이 유죄가 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2심, 3심이 가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이 되면서 다음 대선에 나올 수가 없고 국회의원 이제 당선도 무효로 돌아가고 또 434억 원이라는 선거 비용 보전도 국고로 반납해야 되죠.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건인데 이 김인섭 씨 재판이 저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빠른 확정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연결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백현동 옹벽 아파트 비리 다 기억하십니까? 이게 워낙 이재명 대표 주변에 사건이 많아가지고요. 아마 좀 조금씩은 아시는데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그 사진으로 유명해진 비리죠. 그러니까 옹벽이 원래 15m가 법상 한계거든요. 산지법상 15m 이상이 되면 산사태나 이런 데서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15m가 최대한 옹벽을 쌓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옹벽을 한 50m까지 쌓아가지고요. 10층까지 막 그 햇볕이 안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업자한테는 엄청 아파트를 높이 올려가지고 큰 이득을 줬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이랬던 사건이죠. 두 번째는 이 아파트를 원래 처음에 인허가를 해주고 이 부지를 풀어줄 때에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100%였어요. 근데 그게 이재명 대표의 결재로 10%로 쭉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임대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민들이 합리적인 임대료만 내고 살 수가 있어서 그 성남 시민들께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10%로 확 줄였다는 얘기는 90%를 일반 분양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돈을 주고 분양을 받고 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자한테 좋은, 임대아파트 지어가지고 업자가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통해가지고 막대한 수천억 원대 수익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 부지가 용도 변경이 4단계나 올라갔는데, 이게 4단계 올라갔다는 게 뭐 이렇게 좀 안 와닿으시겠지만 보통 2단계 올라가도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파트 시행업자들도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갑자기 뭐 특히 예를 들면 산 같은 데다가 아파트를 팍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무리하게 깎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옹벽이 50m에 이르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들어설 수 없는 공간에 아파트 인허가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비리가 있는 거고요. 역대급 특혜, 역대급 비리 의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 굉장히 인허가를 너무 특혜성으로 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등장인물이 이번에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분은요, 김인섭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2005년부터 이재명 대표랑 시민운동하면서 성남시장 선거 출마할 때마다 옆에서 열심히 도왔어요. 최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다른 측근인 전진상 씨 등과도 이제 친분이 두텁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인허가를 알선하면서 금품을 받은 사건이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선거를 계속 도와오고 친분을 쌓아오다가 이제 크게 본전도 아니죠. 크게 이제 이득을 볼 기회가 생긴 겁니다.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 되고 전진상 씨가 시장의 정책비서관이 되니까 그 캠프의 좌장격이었던
지금 김인섭 씨가 완전 실세가 된 것이죠. 근데 이 판결문을 보니까요, 정말 많은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첫째, 김인섭 씨가 이 인허가를 받아주는 그 알선 명목으로 본인이 받아 챙겨간 돈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무려 77억 원이에요. 와, 이게 이만큼 비리가 크고 업자가 엄청난 돈을 벌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허가를 해줬길래 중간에 인허가를 알선해 준 사람한테 77억을 주고도 이게 업자는 몇천억 원대 이익을 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죄가 난 것은 74억 5천만 원은 유죄가 나고 거의 다 유죄가 났죠. 2억 5천만 원은 단순히 대여금이라고 해서 무죄가 났고요. 뭐 대세에 지장 없는 것이고, 이 한방의 로비 대가로 75억 원 받으면서 액수로 정확히 환산은 안 되지만 건설업자의 그 한바식당이라고 하죠. 식당 운영권도 받아갔어요. 진짜 알뜰리로 챙긴 것이죠. 그만큼 역대급 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진상 씨의 관여 사실이 이 김인섭 씨의 확정 판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관계로 인정이 돼버렸어요. 그 판결 내용에 보면 김인섭 씨가 또 다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시장의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씨에게 여러 차례 청탁했는데, 청탁 내용을 보면 부지 용도 변경을 좀 해줘 라는 것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줘, 이런 것들이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여기가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주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쪽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민간업자로서는 본인이 제일 유리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막은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 이득을 볼 기회를 민간업자한테 넘겨줬다라고 할 수 있죠.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이 또 증언도 했는데요. 정진상 씨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해요. 김인섭 씨가 백현동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된다. 민간 사업자 요구대로 잘 처리해줘라. 라고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업무 처리와 반대죠. 업자가 어디 장난치는지 한번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공무원의 지도에도 모자랄 판국에 민간 사업자 요구대로 잘 처리해줘라. 이거는 사실상 인허가 알선 청탁이거든요. 그리고 담당 과장은 또 정진상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빼고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런 말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결국 성남시에서는 정진상 정책비서관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를 거쳐서 이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은요, 당시 김인섭, 정진상, 이재명의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법원은 봤고요. 공무원들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무실과 비서관, 정진상 비서관의 사무실 2층에 있으니까 둘을 묶어서 2층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2층에서 오더 내려왔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진상 비서관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오더를 공무원들한테 전달했다는 것이죠. 일단 이 내용들이 이제 다 확정이 되고 유죄로 인정되다 보니까 거의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비리의 실체가 한 70, 80%는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인허가를 해줌으로써 이게 성남시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이 백현동 비리 사건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불리해졌습니다. 그만큼 유죄 날 확률이 높아졌죠. 근데 제가 이거는 자세히 분석을 안 하는 이유가 이 사건은 대장동이랑 위례 신도시 사건하고 묶이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거든요. 너무 여러 사건이 모이다 보니까 증인도 엄청 많고 이게 언제 끝날지 저도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분석은 빼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에요. 이게 빨리 2심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면 알다시피 아까 당선 무효형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김인섭 씨 사건이 의외로 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확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백현동 인허가는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성남시장 권한이 아예 없었다. 나는 성남시장 권한도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십시오. 이 판결에 인정된 내용을 보면 구조적으로 성남시장이 권한이 있다는 게 바로 드러나요. 그 비서관이 정진상이 여기저기 부서에 이렇게 다 연락하고 챙기죠. 또 시행업자들은 이런 데 귀신이거든요. 빠꼼한 사람들인데 75억 원이나 되는 거의 현금을 김인섭 씨에게 그냥 줬을 리 없죠. 로비를 이제 할 때 하는 거거든요. 75억이나 줬다는 거는 이게 성남시장의 권한이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 권한을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토부에서 만약에 이런 인허가 권한이 있었다면 김인섭 씨가 국토부 가서 로비하지 미쳤다고 성남시에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 로비라는 거는 권한을 가진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인섭 씨라는 로비스트에게 75억 원을 베팅할 때는 성남시가 키를 쥐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 정진상, 이재명 시장, 김인섭 씨 다 서로 너무 가까운 사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백현동 아파트의 구조적인 이런 설계, 이게 인허가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문제를 이재명 시장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임대비율을 예를 들어서 100%에서 10%로 줄여주면요. 업자는 엄청난 막대한 이득을 얻거든요. 근데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임대 아파트를 100% 짓는 게 그 표 싸움에는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뭐 시민들이 임대 아파트 지어주는 거 더 좋아하죠. 정치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정치적인 이득을 포기하고 민간업자한테 이득을 이제 몰아줬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도 로비 받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주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속았다고 보기에 직접 결제를 했는데 100%의 임대비율을 10%로 줄였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은 내가 표현은 좀 손해를 보지만 내가 이거는 그냥 그 업자한테 좀 이권을 많이 몰아주는 거고 업자한테 큰 특혜야. 이걸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죠. 성남시장으로서. 적어도 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인허가 구조를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그 고의는 매우 명확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를 뻔히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뻔히 인허가권자고 자기한테 권한이 있고 국토부는 아무런 실권이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이것을 국토부 핑계를 댔으니까 고의가 인정이 되죠. 요번에 위증교사 판결에서 좀 납득할 수 없는 위증교사는 있었지만 고의는 없었다 뭐 이상한 판결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고의를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키를 주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복잡한 사건도 올해 8월 23일 2심에서 징역 5년이 나오고 이 3개월 만인 11월 29일에 항소 기각이 된 것이거든요. 3개월 만에 확정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633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재판을 자꾸 끌려고 하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도 재판 끌려고 하겠지만 이 법원이 신속히 재판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 복잡한 사건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이게 훨씬 복잡하거든요. 백현동 인허가를 누구한테 시켜서 어떻게 했고 건건이 다 히스토리를 다 밝혀야 되는 사건인데 그거조차 대법원이 3개월 만에 나왔다는 얘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만 빨리 나오면 3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결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강력한 사법부의 원칙이자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백현동 그 부분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 무효형 기준이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큰 비리였고 이 비리라고 하는 게 로비스트인 김인섭 씨조차 75억 원을 받아 챙겨갈 정도의 큰 비리였거든요. 이 큰 비리를 이재명 대표가 나랑 상관없어. 국토부가 다 한 것이고 내가 인허가에는 관여 안 했어라고 해서 잘라버린 것은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가장 그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대형 비리를 딱 감춰버린 겁니다. 허위 사실로서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되는 이상 벌금 100만 원 이하는 택도 없다는 얘기고요. 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상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죄 났던 부분이 유죄로 바뀌면서 징역 1년에 실형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번 판결을 보고 대법원장님과 그 대법관님들의 의지가 읽힙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을 최대한 재판 못 끌게 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주진우의 이슈 해설